안녕하세요. EBS에서 세계지리를 강의하고 있는 민병헌입니다. 민쌤의 공부법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세계지리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데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까요? 이런 고민 가진 친구들, 그리고 쌤 저는 세계지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수능으로 치기로 했는데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는 의문을 가진 학생들 모두 세계지리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가면 좋을지 선생님이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다년간 학교에서 세계지리를 가르쳐 왔고요, 그리고 EBS에서도 벌써 8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양하게 문제 출제 검토도 했고요, 그리고 수능 해설 문제집들도 많이 썼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세계지리를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쌤의 세계지리 공부법 특강 지금 시작합니다. 자, 민쌤과 함께 세계지리의 매력 속으로 풍덩 빠지시면 됩니다. 쌤이 여러 사진들을 갖고 나왔는데요. 자, 쌤이 저기 보면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죠. 파리를 다녀왔었는데 저기를 다녀오고 서한해양성 기후의 여름에 대해서 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네,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쌤의 코스튬입니다. 네, 파라오 분장까지. 네,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베네치아를 갔다 온 건데요. 보통은 베네치아 갔다 오면 그냥 나 거기 가서 곤돌라 타고 그 다음에 풍경을 잘 보았어, 이 정도로 얘기해 주겠지만 선생님은 세계지리 선생님답게 석호와 사주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는요, 러시아의 모스크바인데요. 모스크바에서 선생님은 한여름에도 우박을 만났고요. 결국은 거기가 냉대 기후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낮의 길이가 상당히 길다라는 것, 그거는 여름의 고위도인 지역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정말 체험 속에서 나오는 세계지리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은요, 여러분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요, 이슬람교의 사원이 모스크잖아요. 모스크의 어떤 뼈대가 된 양식, 요게 바로 성 소피아 성당의 양식이거든요.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다양한 역사적 배경, 그리고 기후적인 체험들, 여러 가지 사진들, 그리고 쌤의 의상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쌤의 세계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으로 만약에 학교에서 세계지리를 공부하고 있다라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자, 쌤의 내신 시험 문제를 여기에 딱 갖고 왔습니다. 쌤도 학교에서 매번 내신 시험을 출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항상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쌤은 이번에는 문제가 좀 어려웠나 보다.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가 보다. 그리고 주관식은 좀 어떻게 내야 되겠다. 항상 피드백을 받곤 하거든요. 자, 일단 선생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내신 세계지리는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첫 번째 팁. 학교 선생님의 강조 포인트가 곧 출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학교에서는요, 각각의 선생님이 계시죠? 근데 그 선생님들이 조금씩 강조하는 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학교의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강조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공부를 해나가시면 당연히 내신 시험의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항상 걱정되는 것은 주관식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게 걱정일 겁니다. 자, 중간 기말고사 주관식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는 것이다 이럽니다. 쌤 너무 당연한 소리인 거 아닌가요? 당연한 소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잊고 있을까 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학교 선생님이 직접 출제하시는 겁니다. 어디 학원 가서 들을 수도 없고요, 이거를 다른 인강을 통해서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보통은 약간의 힌트를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들아, 이번에 중간고사에 그 주관식은 이쪽에서 나올 거야, 이쪽 페이지를 잘 봐 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주제 중요하다고 했지, 그거 중에서 쓰는 거 나올 거야 라는 힌트를 대체적으로 주시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거를 놓치지 않고 잘 필기해 두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저 좀 졸았는데요, 그럼 다른 학생들의 어떤 필기 노트까지 빌려서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관식을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준비하다가 몇 개 못 쓰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 잘 챙겨주셔야 고득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행평가도 있습니다.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거기다가 수행평가까지 해서 한 학기의 내신 성적이 딱 나오게 되고요, 등급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수행평가는 보통 선생님이 과제물로 내주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이렇게 쪽지 시험 같이 조그마한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발표를 시킨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이 되게 엄격한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점수를 막 깎기 위해서 수행평가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보통은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어느 정도 주기 위해서 수행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시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도 1점, 1.2가 다 잘 챙겨주셔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EBS의 수능 개념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내신 우등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 많이 수능 개념을 듣고도 선생님 저 내신 1등급 받았어요 이렇게 글 남겨주시는 학생들 많았거든요. 그만큼 선생님의 이 수능 개념 강의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요하게 출제되는 포인트들까지 그리고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는 OX 퀴즈까지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어느 학교에서나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서 다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과 강의를 듣는 거 요거 내신 세계지리를 공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신 세계지리 준비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이 인강을 듣는 많은 학생들은 수능을 어떻게 잘 준비할까 그게 가장 걱정일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세계지리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스텝 1입니다. 뭐냐고요? 바로 수능 개념 세계지리를 학습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신에서도요, 수능에서도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만 싹 골라서 담은 겁니다. 선생님이 다년간 세계지리를 강의해오고 있잖아요.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이 책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몇 년째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이런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왔던 그런 중요한 기출의 경향, 그리고 학생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 그리고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혹시나 문제는 나오지만 정리된 내용이 별로 없는 것들까지 싹 다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여러 학교에서 수업용 교재로 쓰이고 있을 정도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을 준비하든 수능을 준비하든 반드시 이 책과 그 다음에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스텝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풀이하십시오.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중요한 기출문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방향이구나. 이걸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수능 해설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걸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부하고 기출문제 풀 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죠. 해설을 듣거나 해설지를 읽으면 또 복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선생님은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뭘요? 복습 수강 후기를 꼭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수강 후기는요, 선생님 저 이거 다 들었더니 선생님 강의 어떻고요? 좋았어요? 뭐 이런 거 남겨주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한 강 복습을 한 내용을 수강 후기로 남겨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맨 처음에는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이거 왜 해야 되지? 라고 해서 그냥 넘겨버리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 차곡차곡 1강부터 40강까지 복습 수강 후기를 남기면서 따라온 학생들은요, 맨 마지막에 가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거 처음에 쓸 때요, 타이핑하는 것도 귀찮고 되게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점점 쓰다 보니까 그거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거를 정리하면서 내용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금 그 내용을 반복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뭐가 나오고 뒷부분에 뭐가 나오고 이게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큰 숲까지 보는 이러한 연습이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만큼 복습 수강 후기가 학습 효과가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함께 이 교재, 이 강의를 공부하시는 학생들은요, 복습 수강 후기 꼭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 두 개 남겼을 때 생각나는 게 엄청 많다라는 사실에 놀라울 겁니다. 그래서 복습 수강 후기를 잘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듣고 배우고 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기억하는 내용이 쭉 줄어들어서 한 얼마 며칠 정도 지나면요 20%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남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쭉 기억이 떨어질 때 한 번씩 튕겨 올려줍니다. 이렇게 또 튕겨 올려주고 또 튕겨 올려주고 무려 4번의 복습이 진행이 된다면 이게 사람의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수능 때까지 어느 정도 쭉 유지될 수 있는 이러한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최소 4번 이상 복습해 주는 거,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선생님과 그냥 배우면 돼요. 선생님은 예습 이런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잘 배우고 난다면 문제도 풀고 스스로 해설도 읽어보고 그 다음 복습을 철저히 해주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수능 세계지리 준비는요. 여기서 90% 가까이가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교재, 너무너무 중요한 강의였습니다. 여기에 대다수의 해답이 있다는 것 선생님이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으로 우리 연계교재라고 할 수 있는 수능 특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3 학생들이라면요. 수업 시간에 상당히 많이 깔려있는 교재가 될 거예요. 보통 선생님들이 이걸로 학교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일단은 이 강의 그 교재에 이거는 딱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맞게끔 강의가 따다따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통해서 이 연계교재 핵심 내용과 자료를 충분히 학습하십니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수능에 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연계교재 문제를 풀이하고요. 중요한 자료는 다시 복습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기본적인 내용은요. 어느 책이나 비슷해요. 근데 이 책에만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문제 자료나 아니면 문제 유형이 있겠죠? 그런 거 엇비슷하게 수능에 연계돼서 나온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중요하게 2번, 3번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자료는 다른 책에서 잘 못 보던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더욱더 눈에 불을 켜고 봐주셔야 됩니다.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항상 수능에서 어떻게 변형될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연계교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자료 어떻게 좀 변형될 수 있을까? 여기서는 A, B가 이 지역이 나와 있는데 이런 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여기 뭔가 빈칸이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개념으로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민하면서 문제 접근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돼도 여러분들 실력이 정말 팍팍팍 올라가거든요. 나중에는 진짜 거의 준출제자의 눈으로 이 내용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형될지 요거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수능 기출을 꼭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말 개념 학습하고 여러분들 연계교재 문제 누구나 푸시겠지만요. 기출 학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일단 첫 번째로 몰랐던 것은 새로 알게 해주고요. 아는 것은 더욱더 확실히 잘 알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정리했죠. 그래서 수능 특강 같은 데서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자료를 학습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평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육청이라든지 다들 그래도 꽤나 그 문제를 고심해서 냈고요. 그리고 검토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을 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그런 주옥 같은 문제들 여러분들이 쭉 풀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거 나 좀 몰랐던 것 같아. 새롭게 공부해야지. 아니면 이거 뭐 여기서 배웠던 내용 여기 나왔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구나.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는 반드시 꼭 그리고 최소 2번 이상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핵심 내용에는 없는 문제풀이 스킬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예를 들면 보통은 중요한 내용들은요 이렇게 줄글 형태로 많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있고 여기는 뭐 있고 근데 문제는요 이 자료를 보고 뭐를 이렇게 연결시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료를 보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요 기본 내용을 알면 물론 응용력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는 있는 거지만 그냥 응용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학생들은요 이게 왜 이거랑 연결되지? 여기서 이 자료가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기서 뭘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런 개념과 연결을 시키는구나. 그 스킬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풀면서 느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핵심 내용에는 없는 문제풀이 스킬 요거를 나만의 방법으로 잘 생각해보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래프 나왔다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착착 요렇게 알아내는 거야. 내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래프 및 자료별 중요한 내용은요 한 줄 필기를 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도요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문제를 막 2번, 3번 풀어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쭉 풀어보고 나면 틀리는 문제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설프게 맞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다가 한두 줄로 필기를 해놓는 거예요. 요 그래프를 분석할 때는 뭐를 잘 볼 것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 때문에 틀린 거야? 그러면은 이런 기후에서는 이런 것은 하지 않음. 별표 딱 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요, 복습할 때 한두 줄 필기된 거 이것만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됐고 이 그래프를 볼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게 축축축축.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엄청 효율 있게 나중에 복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써먹으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그 다음 취약 주제는 항상 체크해놨다가 다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능 개념 교재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교재가 될 것이고요. 그게 또 단권화되는 교재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 풀다가 좀 많이 틀리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간과했던 내용들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요. 여기 이런 내용이었구나.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다 적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오니 요거 꼭 볼 것. 여러분들의 언어로 써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만의 교재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만의 교재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풀려져 있어요. 수능 개념이라는 교재로. 거기다가 나만의 스킬을 적는 것은 여러분이 할 몫이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비법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1등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기출 이러한 과정으로 잘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고난도 문제 대비해서 주제별 심화학습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계지리는요. 기본 내용만으로 맞출 수 없는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를 심화학습만 잘 해주시면요. 어떤 형태로 나와도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심화학습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선생님이 다 준비를 해놨죠. 자, 볼게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세계지리 하드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자료와 그 다음에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그 비법들을 오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기후 그래프 및 기후 지점 분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보통은 기후에서 이걸 가지고 적당한 중위권과 그 다음에 상위권을 구분을 하게 돼요. 보통은. 이게 그 상위권과 중위권의 구분 경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중간 난이도 이상으로 출제가 되게 돼요. 근데 항상 보면 그래프를 분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후 지점에서 무슨 기후가 어디에 나타나는지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누가 연습시켜주지 않아요. 민쌤은 연습시켜드립니다. 뭐에서요? 심화 강의, 심화 자료에서요. 그러니까 다 준비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선생님의 강의를 클릭해서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인구와 도시도요. 그래프 위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인구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구나. 도시는 지금 어떤 특징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요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자원과 농목업. 이게 가장 핫한 트렌드입니다. 진짜 쌤이 여러 해 동안 수능 기출을 해설을 했잖아요. 봤을 때 이게 그 해의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1번, 2번입니다. 네. 그 정도로 자료와 함께 이상하게 복잡 변형되어서 나오는 이런 문제고요. 요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나옵니다. 이거 두 개 다 맞아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개 틀렸다?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두 개나 다 틀렸다? 그러면 1등급은 빠이빠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정말 1등급의 키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진짜 다양한 자료 선생님 싹 다 모아놨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시고요. 이렇게 나오면 이 자원, 이렇게 나오면 이 자원, 선생님이 변형되는 내용까지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함께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리부도에서 위치 학습하고 종합 정리하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서로 학습했어. 문제 풀었어. 그럼 난 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지리 과목에서는요. 지리부도라는 아주 유용한 책이 존재합니다. 넘겨보면 지도가 척척척 나와 있고요. 무슨 도시 어디 있고 무슨 강 어떻게 흐르고 무슨 산맥 어디에 있고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의 끝에 가면요. 위치를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남아시아 지도표에서 여기에 뭐 있구나. 여기 무슨 강 흐르네. 여기 무슨 사막 있네. 여기 무슨 바다 있네. 이걸 체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몰라도 사실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나 되게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내가 봤던 그 내용이 여기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거니까 이건 확실히 아닌가 보다. 그게 얼마나 진짜 대단한 이런 작업인데요. 그걸로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항상 심화는요.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요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능 완성입니다. 수능 완성은요 보통은 연계교재도 두 번째긴 한데 좀 뒷부분에 나오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실려있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문제풀이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전 문제풀이로 실력을 일단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 여기는 뒤에 실전 모의고사가 5회 분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그냥 학생들은 시간 안 재고 대충 풀어보거든요. 근데 30분 시간에 가급적이면 맞춰서 풀어보실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요 선생님도 시간 맞춰서 세계지리 문제 막 풀라고 하면요 되게 빠듯한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좀 갑갑한 느낌이 들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30분 안에 정확하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좀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능 때 가가지고 그 기분을 처음 느끼게 되면요. 너무 어려운데? 막 이러다 보면 허둥지둥 거리게 되고요. 그럼 막 서두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실수해서 틀리게 되는 거고요. 실수해서 틀리면 안 됩니다. 등급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분 안에 빡빡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여기에서 해보시는 걸 권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수능 가서 안 당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 시간 맞춰서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이 교재 역시 수능의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자료들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역시나 고민하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완승까지 학습을 하시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끝났어요.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뭐예요? 스텝 1은 수능 개념을 충실히 공부한다. 두 번째는요. 연계교재 1권인 수능 특강을 공부한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모여있는 수능 기출을 학습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주제별로 심화학습을 민쌤과 함께한다. 다섯 번째, 수능 완성을 열심히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계에 대비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수능 준비 여러분들이 알차게 잘 진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봐야 될 책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야 할 강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재밌게 알차게 신나게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강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민쌤의 세계지리 공부법 특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려운 속을 속 시원하게 이렇게 긁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뭔가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들은요. 그냥 바로 수능 개념 강의 1강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걸 들으면서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공부를 더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과 함께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